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오늘도요 아주 좋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요. 읽고 이해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학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 잘 살펴보세요. 자,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죠. 철저하게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정답 선택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한국말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 아낄 수 있다. 문제풀이 효율성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맞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얼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맞췄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 공부할 때는 동사의 쓰임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배워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빈칸 뒤에 보시면요, somebody 사람 명사였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투부정사. 아하, 그럼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정답 C로 가셔야죠. motivate somebody 투부정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형식 구조죠. 자, 나머지 동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국말을 번역해서 뭐 괜찮다 해서 답이 되는 것은 없어요. 토익은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풀어도 정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준점이 있다. 그 모든 기준점은 사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보시죠. 지금 각각의 동사마다 쓰임새가 다른 거 제가 이렇게 다 써놨는데요. 여기선 정답이 C지만 나머지 보기의 동사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셔야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슬쩍 보면 어때요? 자, 빈칸 앞에 주어가 있죠. The vice president encouragement. 자, 이것은 motivated. 누구를요?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To work extra hours요. 와우. 그러니까 직원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하려면요, 뭐가? 당근이 있어야 되죠. 그 당근이 바로 뭐예요? encouragement.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일 많이 해라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자, 근데 목적이 뭔가 봤더니요, 뭐 하기 위해서? meet the project deadline. 아하,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께서 야, 너희 직원들, 너네들하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너네들이 아니라 자, 직원분들 더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회사 측에서 직원들께 거기에 따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ncouragement는 뭔가 보너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보통 흔하게. 자,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C로 간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의 encouragement는요, 단순히 뭐 열심히 해라, 뭐 칭찬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죠. 그게 encouragemen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까지 살짝 파악을 해봤습니다. A 잠깐 볼까요? 우리 A. preside 다음에 at이나 over죠. 특히 over란 그래프에서 출제되는 자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의 따위를 주재하다. 자, reinforce에는 something 사물이죠. 근데 우리 빈칸 뒤에는 somebody 사람 명사 있었어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tract 같은 녀석은요, 전치사 to랑 어울리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to work는 뭐죠? 바로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동사마다 쓰임새가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 추가 포인트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meet deadline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죠. 이때 meet는 만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전 보겠습니다. 사전 보니까 motivate 나오죠. 타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쓰임새 딱 눈에 들어오시죠. 물론 이제 1번과 2번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뜻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가 좀 전에 5형식 동사라고 했는데요. 영어에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3형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5형식이란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3형식은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5형식 구조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5형식이라고 했을 때 5형식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잠깐 예문 볼게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motivate somebody to 부정사 보이죠. 이게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We may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뭘요? what 이하를. 앞에 타동사 know의 목적어죠. 그래서 이때 what 이하는 뭐예요? 명사절. 타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what은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서문에 위치하면 기본 기능 자체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근데 이때 중요한 건 what은요, 대명사로서 또 역할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no라는 동사와 뒤에 있는 motivated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로서 그 뒤에 있는 motivated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면 무엇이 그가 그의 와이프를 살해하도록 좀 내용이 그러네요. 자, 하지만 뭐 사전에 있는 얘기니까 사전에 있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그렇죠? 뭔가 동기부여했는지 그것을 결코 알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진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motivate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 자리에 사람 나오죠? somebody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투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영어의 모든 동사는 그것이 동사건 준동사건, 준동사는 우리가 동사에서 파생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영어에서의 동사와 거기에서 파생된 준동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행위 주체가 누군지 명시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we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no라는 동사의 행위 주체죠. 그러면 motivated의 행위 주체는 뭐예요? 바로 그 앞에 위치한 what이죠. what이 대명사로서 motivated의 주어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to kill이라는 이 투부정사, 준동사죠. 이 준동사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him, somebody, 사람이죠. 그가 그의 와이프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행위 주체는 누구다? 바로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motivate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거 이제 2번인데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우리가 make someone want to achieve something and make them willing to work. 자, 요거 willing to 부정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막 많은 것들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요. 되게 좋은 것들을. willing to 부정사. 요거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거든요. 뭔가를 기꺼이 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여기 예문 볼게요. A good teacher has to be able to motivate 다음에 뭐예요? somebody, 사람 명사죠. 근데 선생님, 이 뒤에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영어의 모든 타동사는 삼형식이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뭐까지 된다? 5형식으로 쓰여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뒤에는 우리가 왜 투부정사 안 썼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왜냐? 선생님의 역할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에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요, study란 말보다는 work란 말을 많이 써요. work. 여기 마침 여기 있네요. work hard요. 이게 회사에서 쓰면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지만 학생한테의 업무는 뭐예요? 바로 공부잖아요. 그래서 미국 학교 가시면요, 학생들한테 work hard란 말을 써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생한테 뭐 해주죠? 선생님이 홈워크를 주죠. 집에 가서 하는 공부, 그게 숙제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굳이 이 똑같은 to work hard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뭘 하도록 동기부여하죠? 공부 열심히 하도록. 뭐 그래야지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와요. profit sharing plan.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이죠. 자, 이것이 설계되고 있어요. 뭐 계획됐다는 얘기죠. 뭐 하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동기부여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문제 있잖아요.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인커리지먼트. 제가 그 인커리지먼트는 그냥 말로만 그쵸, 칭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뭔가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 막 보너스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는 계획.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일 성사돼서 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하고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열심히 근무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바로 somebody.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 그것이 동사건 준동사건, 여긴 준동사죠. 투부정사니까 준동사건 반드시 문장 속에서 그 행위 주체가 누군지 명시가 된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motivate somebody 투부정사라는 구조를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쓰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영어의 모든 동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쓰임새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물론 이렇게 능동 구조 말고 또 우리 수동태 구조 많이 나와요. 수동태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 somebody가 주어로 가고요. 동사 motivate이 be motivated, 비동사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곧바로 투부정사가 쫓아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구조로 출제가 되는 것도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이거 우리 데드라인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meet a deadline. 마감일에 맞추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뭘까요? 그 밑에 있는 건 miss a deadline. 이건 마감일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fail to finish라고 나오잖아요. 오, 그렇구나.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마감일을 딱 정하는 걸 말하죠. set a deadline 하면요. 마감일을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경우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토익 시험에는요. extend a deadline이 정말 많이 나와요. 마감일을 연장하다. 왜 우리 토익에는요. 어떤 것을 갖다가 하는데 막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하게 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뭐 시간을 더 연장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써요? extend a deadline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네 가지가요. 시험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일종의 콜로케이션이죠. 꼭 함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만 꾸준히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익숙해집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102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정확히 어법을 묻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어휘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빈칸 앞에는 look이라는 동사 있네요. look은 뭐 1형식, 2형식 다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기에 4개를 쓱 보니까 전부 다 형용사예요. 아니 선생님, 얘는 ly로 끝났는데 이거 부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ly로 끝난다고 해서 전부 다 부사가 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보통 부사가 맞는데요. 명사나 동사 뒤에 ly가 붙으면 어때요? 그때는 형용사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여기 friend는요. 명사 그리고 심지어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명사고 동사가 되는 friend에 ly가 붙었죠. 이때 뭐예요? 형용사요. 그리고 friendly는요. 형용사인데 또 이거 전치사 to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보통 친절하다 할 때 friendly to somebody 이런 구조로 많이 씁니다. 근데 빈칸들 보시면 얘는 to 부정사죠. 근데 friendly는 뭐랑 친하다고요? 전치사 to하고 친하다. reading은 어때요? reading은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용도로 많이 쓰죠. 이것도 ing 형태지만요.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보고 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편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전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 가지고 내가 섣부른 판단을 안 하겠죠. 자, determined라고 나오네요. 이번엔 또 ed 형태죠. 근데 이것이요.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어요. 영어의 모든 ed 형태 단어가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올라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바로 뭐예요? 투부정사고 짝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 형용사 중에 투부정사는 그라바라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이 문제 앞에서 willing 투부정사 기억나세요? willing 투부정사 to야를 기꺼이 하다. 근데 이 determined도요. ed 형태인데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고 투부정사는 그 앞에서 쓰이는 패턴으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답 뭐예요? 정답은 C. 그 밑에 있는 separate는 어때요? separate from이죠. from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4개의 형용사 중에서 투부정사는 그 앞에서 적절한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바로 C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법에 근거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한국말 해석이 괜찮으니까 답이다라는 논리는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정리. friendly 제가 좀 얘기했죠. friendly to somebody.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쓰임새가 많은데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사전에서 추려서 명시한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요 강의 듣고 나서 사전에서 직접 friendly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reading 어때요? 보통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용도로 쓴다고 그랬죠? reading lore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determined 투부정사, 단호한.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separate는 뭐랑 결합하죠? 전치사 from이랑 많이 결합하죠? 우리 from에는 제가 분리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분리. 그래서 우리 영어 어휘 중에서 뭔가 분리시키다라는 녀석들은요, 이렇게 from하고 되게 친해요. 하다못해 우리 apart from 어때? apart from. apart from에는요, 우리가 except for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개념이 있죠. 뭔가 제외시키는 게 뭐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C지만 제가 A하고 B하고 D의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를 갖다가 열거했죠. 이유는 이 녀석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그러니까는 단지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문제 풀 때야 뭐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지만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리뷰요. 리뷰할 때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리뷰를 꼼꼼히 할 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에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 그래서 이 빈칸에 determined가 들어가서요. 앞에 있는 look이라는 이 이형식 동사, 마치 이제 비동사처럼 이형식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보어. 그래서 team members look determined. 굉장히 단호해 보였다. 뭐 하려고요? secure 하면요. 뭔가 얻기 힘든 것을, 그렇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낸 거.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secure. 자, secure도 사실 겉모습은 똑같은데 품사가 되게 다양하죠. 여기서는 동사예요. 뭘 갖다가 확보하는 걸까 봤더니요. 중요한 고객 계약. 그쵸. 이 계약을 따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우리가 뭘 쓴다? secure. 그래서 이것도 우리 콜로케이션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secure 다음에 뭐가 나오죠? a contract 이렇게요. 그리고 요게 여기서 이렇게 짝꿍입니다.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determine 나오죠. 이렇게 ed가 붙은 형태로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따로 이렇게 형용사라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determine 투부정사 이렇게요. 뜻이 뭔가 봤더니요. having a strong desire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오죠. 그렇구나. 그래서 determine 투부정사. 아니면 뭐 이렇게 determine 다음에 대절 나오는 패턴도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쓰임새 원리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고 시험장 갔을 때 문제풀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당연히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옆에 한국말 써놓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성이 완벽히 달라져요. 자, 요거는 이제 룩인데요. 좀 전에 제가 룩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우리 1형식, 2형식 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봤던 곳에서는요. 룩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왔죠. 그래서 2형식 구조로 쓰인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2형식 하면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비동사 나오죠? 비동사. 왜 우리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룩이라는 녀석도요. 2형식 동사일 때 사실 이제 비동사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linking verb라고 하거든요. linking verb. 이게 무슨 뜻이냐? 주어하고 보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뭐죠? 비동사. 근데 영어에 2형식 동사가 비동사만 있는 거 아니죠? look도 있고 appear도 있고 see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올 수 있거든요. 다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형용사 보호 자리에 뭐가 왔죠? ed 형태의 determined가 왔던 거죠. The garden looks nice요. 이것도 형용사 보호죠. 가든이 어때 보인다? 좋아 보인다. 괜찮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 looks worse than it is. 자, 그것이 본래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보다 더 나빠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보여지는 것과는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건 look 다음에 뭐가 나왔죠? 형용사. 물론 비교급 표현이긴 했죠. 말씀 잘 듣다. 우리 학생들. 여기 look 다음에 여기 likely 보이시죠? 이거 ly로 끝나죠. 겉모습은 부사 같죠. 하지만 뭐예요? 형용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ike라는 동사 뒤에 ly가 붙었죠. 제가 좀 전에 friendly 설명하면서 동사나 명사에 ly가 붙으면 보통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보통 부사가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the film, 그 영화가요.
looks likely to 부정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학생들. likely to 부정사. 우리 영어 형용사 중에 to 부정사는 그라브하는 거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determined도 to 부정사는 그라브하지만 likely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얘는 ly로 끝나서 겉모습이 부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더더구나 ETS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offen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불쾌감을 갖다가 안겨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내용이 별로 어때요? 유쾌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다음 보세요. deaf. 그 책이 어때 보인다? 흥미로워 보인다. 자,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보시면 얘가 ing 형태지만요.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어요. 독립해서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마침 예문에 굉장히 또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사전을 보시면요. 좋은 예문을 많이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자체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뭐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란 판에 나쁜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 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 source라는 단어인데요. 좀 전에 문장에 우리 sourc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source가 아니라 secure. 죄송합니다. secure라는 단어죠. secur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secure, a deal 혹은 contract하고 나오죠. 자, 이것도 지금 굵게 되어 있죠. secure a deal, 그 다음에 contract요. 간단하게 보면요. The company secured a 20 million contract요. 오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계약이네요. 이 계약을 어떻게 했다? 획득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걸 말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뜻이 뭐예요? get or achieve라고 나오죠. 자, 사전의 장점.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다른 말로 뭐 한다? paraphrasing.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트 7 paraphrasing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omething that will be permanent, especially after a lot of effort.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한 노력 후에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할 때 우리가 뭘 쓴다? secure.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얻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secure a contract. 요거 꼭 같이 기억하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빈칸만 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103번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장 구조 보셔야 돼요. 동사 몇 개 보이죠? 동사 하나, 동사 2개 있습니다. 아하,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일단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몇 개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접속사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접속사 2개 있잖아요. A하고 D. 접속사 2개 있어요. 둘 다 부사절 접속사죠. 자, B하고 C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2개 연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더라도 뭐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A냐 D냐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웨어리즈 같은 경우는 역접이죠. 빈칸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역접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A도 탈락. 정답 뭐로 간다? 정답 D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인케이스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접속사처럼은 좀 안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은 얘가 접속사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피하게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2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그 2개의 동사를 연결한 접속사가 필요했다.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B하고 C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탈락이고 2개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으나 둘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다? 바로 in case였다.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그 슬쩍 내용 볼까요? 자, 매니저는요. 가져갔다. 약간의 추가 소스. 자, 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xtra source.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추가적인 여분의 소스를 갖다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떤 경우를 대비한 거죠?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하는 동안에? 발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는 동안에 어떤 시점에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뭐 했다? 내가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더 가져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문맥에 딱 맞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그렇죠?
반면에가 될 수는 없어요. 앞뒤가 컨트라스트, 역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롱맨인데요. 앞에 just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안 써도 돼요. 괄호가 돼 있죠. Which means it can be omitted.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in case. 보통은요.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예문 하나만 볼게요.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가라.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 in case 보이시죠? 앞에 take 동사, 명령문이네요. 뒤에는 rains라는 동사. 동사 두 개 있죠. 뭐예요? 접속사. 그래서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보통 토익 파트 5에서는요. 지금 제가 본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요걸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근데 파트 7 지문에서는요. if 대신에도 많이 써요. if 대신에. 여기 보면 American English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늦으면 나 없이 시작해라. if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토익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롱맨 같은 경우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하거든요.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더 좋죠. 문법. 올바른 시제를 선택하는 것. 슬쩍 한번 읽어볼까요? Use the simple present tense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는 뭐예요? 단순 현재 시제. 무엇과 함께? in case와 함께. 그래서 in case 뒤에 뭘 써라? 단순 현재 시제.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도 단순 현재 시랑 같이 썼죠? 자,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To talk about a possible future event. 가능성 있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죠. Don't use will. will은 쓰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세요. Write it down. 받아 적으세요. In case you forget. 네가 까먹을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여기다가 in case you will forget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don't say in case you will forget.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제 관련된 규칙이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볼까요? use the simple past니까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 무엇과 함께? in case와 함께. 그때가 언제냐? when talking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don't use would. 요건 사실상 will의 과거 형태죠. I took my umbrella. 나는 내 우산을 챙겨갔어요. 어떤 경우를 대비했죠? 과거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 이때는 보니까 과거 시제.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would 쓰지 말란 얘기죠. Don't say in case it would rain. would 쓰지 말란 얘기예요. 어법이 맞지 않다. 마지막 거 이왕 보는 김에 볼게요. In more formal English. 좀 더 이제 격식 차린 영어에서 you can say in case something should happen 나오죠. 자, 뭘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조동사 should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게 떠오르면 좋아요. 가정법 미래. 우리 토익에서 가정법 미래에서 조동사 should가 쓰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가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언어적인 장치죠. 그래서 here is a contact number. 연락처를 말하겠죠. contact number니까. 자, 어떤 경우를 대비했냐 봤더니요. There should be a problem.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즉 미래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준 이 연락처로 좀 연락을 해라.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때 in case 뒤에 조동사 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should가 쓰여질 수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쪽에 시제 관련된 것도 한번 슬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독학을 하신다면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다만 그때 그만두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봤을 때 한 80% 이해했다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보고 복습을 통해서 90%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잘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1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고 쉬워지고요. 어느 순간은 뭐 한 번만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철읽기도 한 걸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자, 추가 포인트 계속 가볼게요. source. source요. 자, 여기 드디어 source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secure 얘기할 때 이제 source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혼란이 와서 얘기했는데요. 자, source입니다. 자, source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옥스퍼드에서 source 두 번째인데요. 요 두 번째 쓰임새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 person, book 혹은 document 해놓고 관계대명사 대신네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서류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 봤더니 제공한다. 뭘?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책도 될 수 있고 서류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바로 source다. 특히 뭘 위한 거죠? For study, 연구. A piece of written work 혹은 new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혹시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같은 거 쓰려면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뭐 뉴스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뉴스 보도하려면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근데 어떤 정보원, 즉 사람한테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슬쩍 예문 볼까요? He refused to name his sources요. 그는 거절했다. 그의 소스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스는 아무래도 사람이겠죠. 일종의 정보원. 당신 이런 정보 누구한테서 얻은 거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한 거죠? 그는 거절했죠. 나는 내 정보원들이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요 밑에 하나만 더 볼까요? 짧은 걸로. intelligence source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보원들이죠. 자, 정보원들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됐죠. 그들은 지금 믿고 있다. 다시 또 대시 생략됐어요. 그가 죽었다고. 오늘 좀 내용이 이상한 게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사전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요. 그래서 from a source 이런 것도 많이 쓰나 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출처를 얘기할 때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어떤 정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얻어진 건지. This information comes from a very reliable source요. 매우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온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무래도 당신 이 정보 누구한테 얻었죠?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원한테서 얻은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According to a source,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들은 어떨 가능성이 있다? rise,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 뭔가 그 정보에 밝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업계 소식통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을 뜻하겠죠. 사실 토익 시험에서 ETS는요. 끝에가 ER이나 OR로 끝나는 사람 명사는 시험에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요. 겉모습만 봐도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겉보기에는 전혀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사람을 뜻하는 명사들을 시험에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 와중에 여기 likely to 부정사 또 보이시죠? 네, 여기 보는 거예요. 이번엔 비동사 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source죠. 사전도입 중에 뭐예요?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source잖아요. 너무나 좋은 source죠. 영어의 어법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사전을 그렇죠? 영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좋은 source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듀오링입니다. 아까 우리 듀오링 있었죠? 자, 이건 이제 듀오링 옥스퍼드에서 두 번째 용례인데요. 자, 듀오링 하면 보통 우리가 뭐하는 동안회라고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듀오링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차례 발생할 때 쓰기도 하지만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도 씁니다. 근데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여러 번 발생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자, 그가 병원으로 실려갔죠. 밤 사이에. 뭐 밤 동안에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딱딱하니까 밤 사이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밤새 내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병원에 실려간 건 아니겠죠? 밤이라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야, 그래서 그가 몇 시쯤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새벽 2시쯤 됐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도 뭘 써요? 듀오링을 써요. 그래서 이 듀오링은요.
when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이용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슬쩍 의문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When was he taken to the hospit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 답변 뭐라고 하면 돼요?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during the night. 이렇게 하는 거죠. 밤 사이에 병원으로 실려갔대. 이렇게요. 언제 병원으로 실려갔대? 밤 사이에. 이해하셨어요? 하나 더 볼까요? I only saw her once요. 나는 그녀를 딱 한 번 만났대요. During my stay. 여기 보세요. During my stay in Rome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로마에서 내가 체류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딱 한 번 만났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체류하는 내내 만난다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 시점에.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도 어때요? 그 발표하는 동안에 그렇죠? 특정한 어떤 시점에 혹시라도 추가로 쓸 정보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더 많은 정보를 챙겨간 거죠. 이해하셨죠? 그 발표하는 동안에 내내 쓴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우리가 듀오링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오링도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니까 눈에 띌 때마다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전의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즉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더 가까이 두고 더 자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잊지 마세요. 난이도는 ETS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는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시험이 쉽게 느껴질 거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시험장 가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 ETS는 우리한테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시간 내에 모든 문제 다 풀고 다 맞는 학생이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죠. 하지만 ETS는 우리에게 다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결국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ETS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걸 정하고 그 부분을 바꿔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시험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잊지 않았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드시고 항상 행복한 생각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